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역사 교육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식민지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여러분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었죠. 이 민족 자결의 원칙이 발표된 거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벌어지고 여운형을 필두로 한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 국제적 감각이라는 게 생기죠. 전 3.1운동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그냥 국내에서 벌어진 운동이 아니라 외국, 중국과 일본에 나가 있었던 외국 유학생들, 그리고 미국에 나가 있었던 외국 유학생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종전협상 과정을 보면서 그거에 호응을 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높이 사는 겁니다. 3.1운동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건국의 기원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민족자결주의라는 세계사의 대원칙이 세워지는 과정에 우리가 호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 등불소리 들어가면서 중국과 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근데 그게 이제 윌슨주의는 하나의 그냥 선언일 뿐 실제로 제도화되지 못했는데, 그게 윌슨주의가 식민지를 해방시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요국들이 동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원칙이 된 게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윈스턴 처칠과 루즈벨트가 대서양에서 회담, 전후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14개조의 평화조약으로 된 구상이다. 미국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민주세력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의무와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소련을 유치한 33개국 국가가 승인했다. 이 내용은 전후의 유엔의 설립의 원칙이 되었다.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나 기타 어떤 세력 확장도 추구하지 않는다. 대서양 헌장의 첫 번째 줄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제국주의의 종료. 제국주의가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는 끝났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 영국과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겠다. 모든 국민이 그 속에서 영위할 정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강압적으로 빼앗았던 주권과 자치 정부를 인민들이 다시 찾기를 원한다. 세대의 모든 국가들이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폭력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서양 헌장은 뭐의 확장판이냐? 웨스트팔렌 조약의 확장이 대서양 헌장이죠. 전 세계적인 확장. 그래서 식민지들도 뭐가 된다? 식민지들도 네이션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컬러니에서 네이션으로. 그래서 컬러니에서 네이션으로 갈 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도와준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신탁통치입니다. 자, 보세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탄생한 나라가 네덜란드 독립전쟁 이렇게 나오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 공화국이 생겼듯이 베스트팔렌의 확장판 대서양 헌장 유엔의 설립과 함께 생겨난 나라가 어디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건국의 정론이어야 되고, 대한민국 역사 교육은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여러분 사유재산제의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왜 제가 이재명, 문재인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냐고 왜 문제냐고 얘기하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종교 있죠. 종교로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너 이단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지 댕강 재산 다 뺏겨요. 이단이라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권, 생명권, 재산권 다 뺏는다고. 국가가요. 반역자야 그러면 다 뺏어가죠. 베스트팔렌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반역이나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돈 다 뺏어가고 세금 다 걷어가고 그런 시대의 종말이에요. 1648년에 네덜란드가 독립했어요. 네덜란드는 철저하게 무슨 공화제라고 부르냐면 저걸 상인공화제라고 불러야 돼요. 상인공화제. 상인들이 머천트들의 독립공화국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국가가 세금을 함부로 걷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첨단적인 국가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1648년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딴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재산권과 인격권이 존중되는 형태, 그리고 신교 정신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국가 시스템을 바꾸고 난 다음에 17세기는 어떤 세기가 되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세기가 되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돼서 근대 세계의 첫 번째 패권국의 위치, 근대적 의미의 첫 번째 패권국 네덜란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저게 군대가 아니라 회사가 이룩한 일이었어요. 역사상 최고 가치 기업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7조 9천억짜리 시가총액을 가졌던 대기업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죠. 자, 그리고 여러분,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했었던 게 여러분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이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를 여러분 향료제도라고 불러요. 향료제도. 그러니까 여기서 왔어서 육두구, 정향, 후추 이런 향신료가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게 여기.
그때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이 상료 제도를 점령하고 네트워크를 만든 거, 이게 여러분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계사를 다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에 네트워크 만든 거, 이걸 뭐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글로벌 밸류체인, 가치사슬 체계의 역사의 시작이죠. 가치사슬 체계의 시작이라고. 지금 우리가 요소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요소수 문제가 뭐예요? 가치사슬 체계를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중국한테 수입을 98%라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후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이걸 선으로 이끌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로 팔고 전 세계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선이죠. 물자 이동의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뭘 했어요? 지금 배가 떠났어. 근데 배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를 내가 혼자 할 수도 없고 여러 명이 해서 배 하나를 띄우고 물자 교역하려면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사람이 죽었어. 향신료 제도 가가지고 물건 실어 와라 했는데 배가 꿀룩해서 죽었어. 그럼 그 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살인자야? 아니죠. 뭐가 생기는 겁니까? 네덜란드에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보험도 생기고 유한 책임이라는 게 생기죠. 유한 책임 주식회사가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 배에 이렇게 오면 화물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이 권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든. 어떡하지? 그거 증서 내놔. 뭐의 거래 시작이에요? 증권 거래의 시작입니다. 해상보험, 증권거래, 유한책임회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 우리가 아는 대차, 대조, 기타 등등이 다 어디서 탄생해요, 여러분? 여기서 탄생하죠. 여기서. 자,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피보나치 뭐 이렇게 이탈리아 북부에서 생겨났지만 그게 근대적 의미로 폭발한 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폭발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유재산이 안정화됐거든요. 사유재산이 안정화된 이유가 뭐라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와 국가가 반역자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뺏는 행위가 금지됐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베스트팔렌 이후에 종교와 이단이란 이름으로 상대의 재산을 뺏는 게 금지되고 사유재산권은 안정화되고 그 사유재산권이 안정화된 걸 기반으로 이렇게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생기고 제국이 탄생해. 근데 그 이후로 200년 있다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사상이 등장하죠. 사회주의죠.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방해하면 죽여도 된대. 혁명사상으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그 혁명사상으로 발전을 한 그 사고 방식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국주의를 극복하자는 거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이거였던 거죠. 제국주의를 끝내자. 대서양 헌장이 있었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제국주의 체제가 파탄이 난 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제국주의가 파탄이 났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시스템인데, 하나는 이 씹새끼들, 그리고 하나는 이님들.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한 나라입니까? 대서양 헌장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전 세계에 우리의 생활이 전부 다 전 세계의 물자,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전 세계로부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의 하에 대한민국. 베스트팔렌의 옥동자가 네덜란드라면 유엔의 옥동자는 대한민국이죠. 유엔이 만든 식민지 해방 국가 중에서 1등이 우리잖아. 우리가 1등이야. 대한민국 보수의 문제는 대서양 헌장 대 노동당이라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어. 이 대한민국의 보수는 여러분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여야 돼. 우리의 역사적 기원을 베스트팔렌, 대서양 헌장, 유엔 여기서 찾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여야 된다고. 제가 기존에 있었던 뉴라이트나 기타 등등 보수분들 했었던 거에 갑갑한 건 뭐냐면, 진보 애들이 주장한 거 그거 아니야 얘기를 하면 걔네들 프레임이 계속 갇히는 거고, 아예 다른 얘기를 해서 매력적인 얘기를 해야지. 대한민국 보수는 재정립해야 돼.